왜 얼굴 왜 이렇게 안 좋아? 오빠. 어? 목소리가 안 나오네. 그 정도는 아닌데. 이걸 풀어. 너무 꽉 찼다. 오빠, 나 목 아플 때 이렇게 목 따뜻하게 하는데. 편도가 부었구나. 편도가 부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오늘 주제하고 딱 맞네. 왜요? 오늘 편도에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오늘도 인천 BS코아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배성호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가요? 수술복이 되게 깔끔하시네요. 예. 목이 땡땡 붓고 침 넘길 때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말도 못하겠고 가만히 있어도 괴롭고 막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럴 때 보통 병원에 가면 편도가 부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잖아요. 이 편도 왜 걸리는 건가요? 편도는 실은 몸에서 이 몸에 들어오는 균과 싸우는 군대가 밀집해 있는 조직이에요. 그림을 일단 보면 설명드릴게요. 목젖 옆에 작은 살점이 튀어나온 게 편도인데 이게 어린 나이에는 좀 크게 발달돼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적어져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조금 크기가 남아있는 분들이 한 열에 한두 명 되세요.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편도에 자꾸 음식물이 끼거나 혹은 병균이 자꾸 잘 달라붙으면 염증이 좀 자주 일으키죠. 그런 게 이제 편도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고, 편도라는 게 이게 목 뒤에 벽에 편도가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 형태에 부으면 팽창압이 발생해요. 그래서 엄청 아파요. 고열 나고 몸살 나고 실은 알아눕죠. 예. 지금 편도염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편도에 구멍이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서 거울을 봤더니 하얀 이물질이 있길래 이쑤시개로 이렇게 몇 번 뺐어요. 근데 그 덩어리가 꽤 크던데 이런 경우는 수술해야 되나요? 당장. 당장 해야 될 그런 것 걸 같은데요? 편도 결석이라 그래요. 우리가 많이 요즘에는 이제 유명해진 단어이긴 한데 편도 조직이라는 게 매끈한 조직이 아니에요. 울퉁불퉁한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음식물이 할 수 없이 닿아요. 근데 닿는데 보통은 넘어가는데 거기에 한 번 끼시는 분들은 덧껴요. 계속 덧끼고 그래서 쌓이죠. 그런데 그게 돌처럼 딱딱해져요. 그래서 돌석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편도 결석. 그래서 이제 그게 있게 되면 아마 냄새 나실 거예요. 입 냄새가 좀. 해보세요. 지금은 없는데 가끔. 그렇죠. 이제 입냄새 원인이 다양하게 많은데 결석이 있는 이유도 있고, 그래서 실은 요즘에 그것 때문에 많이들 이제 그거 해결하러 오시긴 합니다. 그러면 편도염과 편도 결석은 둘 다 어쨌든 이제 진단을 받게 될 텐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단을 받게 되나요? 진단은 굉장히 심플해요. 의사가 보면 돼요. 그냥 육안으로 딱 확인이 가능하군요. 입 딱 그 혀를 누르고선 안쪽을 빌쳐봤을 때 얼마나 부었나, 거기에 뭐 염증이 있는지 음식물 껴있는지 보면 됩니다. 그러면 편도는 뭐 CT를 찍거나 이런 건 필요 없나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일 간단한 들은 것 중에 비염, 후충명증 이런 것보다. 그러면 이제 편도염과 편도 결석의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어떤 치료를 좀 받으면 좋을까요? 저는 1년에 한두 번이에요. 그냥 가끔 약 먹으면 되고요. 제가 그냥 약 먹고 견딜 수 있어요. 이건 무조건 약물 치료예요. 이거 수술을 고민할 사항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횟수가 너무 많아져. 내 생활이 자주 불편해서 결석이나 결근을 해야 된다. 이러면 떼버리시겠어요. 평생을 약 먹는 것 병원으로 따지면 떼버리는 게 편한 거고. 그럼 아예 떼버려도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수술했을 때 고생한다 뿐이지 전혀 없어도 되는 조직이에요. 그거는 뭐 모든 의사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제 동의한 내용이고. 그럼 이 수술이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아파요? 수술은 되게 심플해요. 이론은 너무 심플해요. 뭐냐, 편도 떼면 되는 거예요. 혹 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사를 떨어뜨리면 꼬매줘야 되는데 얘는 꼬맬 수가 없어요. 왜? 목이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놔둬야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둬야 돼. 이게 회복이 돼야 때까지? 돼요. 남자들은 알아요. 포경수라고 나면 그 생살에 드러났을 때 통증이 고통이 어떤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덮이는 2주 동안은 되게 아파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까지 참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에 새로운 방법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드디어 새로운 방법이 나왔군요. 그래서 소아랑 어른이 좀 달라요. 소아는 피타라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에 엄마들은 뭐 빠삭하게 다 아세요. 그래서 피타라는 방법은 뭐냐면 껍질을 남긴다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살과 껍질은 붙어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앞에 있는 편도 조직은
레이저 절삭기로 갈아버려요. 그런데 껍질은 놔둬요. 그러면 생살이 드러나지가 않겠죠. 그러면 통증이 굉장히 줄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소아는 대부분 다 피타라는 방법으로 수술한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소아의 수술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성인일 경우에는 편도 수술 어떻게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성인은 개발된 게 고주파술이에요. 편도에 그 껍질을 놔두고 속만 축소시켜낸다는 거, 녹여서 없애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이것도 통증이 줄어들고요. 제가 해본 수백 케이스에서 수술 후에 피나서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통증은 출근할 수 있으세요, 다음 날부터. 그럼 그렇게 죽을 만큼 아프진 그러니까 않는 진짜 거네. 원래 다 떼면요, 진짜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고주파로 하면 약은 먹어야죠. 안 아프진 않아요. 아픈데 참을 만한 정도다. 바깥으로 고주파는 튀어나와 있는 부분만 수술할 수 있어요. 안에 함몰되어 있는 부분까지는 안 돼요. 끄집어서 떼야 돼요. 그럼 할 수 없이 옛날 방법으로 써야 된다는 거는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 편도 수술, 제거 수술을 했는데 이 편도도 다시 재발이 된다? 다시 생긴다라는 속설도 한번 들었어요. 그거는 정말 속설일 것 같아요. 편도를 정상적으로 뗐는데 얘가 다시 자란다. 이럴 가능성은 수술할 때 많이 남겼거나 아니면은 재발이 아니라 편도를 뗐는데 목감기 걸렸다는 거예요. 편도를 떼면 편도염이 안 걸리는 거지. 그렇죠. 목감기랑은 상관이 목감기는 없다. 걸리니까 목이 아픈 감기 걸릴 수 있어요. 재발했다고 착각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게 카더라 통신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럼 이 편도를 제거하면 코골이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저번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숨 쉬는 길, 코, 목 아랫부분 다 넓어야 되는데 목을 좁히는 가장 큰 이유가 편도예요. 덩어리가 크니까. 이걸 떼주면 애들 특히 소아 코골이에서의 대부분의 치료는 이거면 끝이에요. 그럼 오늘도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요. 이 편도 진료를 할 때도 BS 코아만의 다른 병원과의 차이점 어떤 점이 있나요? 뚜둔. 이 편도수를 하는 병원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그건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렵나 솔직히 말하면 돈이 잘 안 돼요. 수가가 높질 않아요. 그런데 위험 부담이 되게 커요. 그리고 특히나 소아들이나 성인이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 다 떼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전신 마취 수술실이 준비돼 있어야 되고,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회복실이 있어야 되고, 전담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은 웬만한 병원들은 이런 걸 갖다가 준비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얘기를 들어봤을 때 BS 코어가 그 장비나 시설로 봤을 때 어느 종합병원, 대학병원, 이비인후과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시설과 또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와서 보시면은 그럴 거예요. 저희가 의료진도 워낙에 많고, 진료실도 넓고, 그 다음에 수술센터도 따로 갖춰져 있고, 입원실도 따로 있고, 아마도 대학병원이랑 비교해서 시설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을 거고, 그냥 실력으로도 실력은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미 다 하셨어요. 네, 오늘은 우리 배성호 원장님하고 또 편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로 우리 시청자분 찾아뵐지 기대해 주시고요. 이 멤버 그대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